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박소영입니다. 오늘 2028년 입시에 따른 수시 전략 주제로 강의를 드릴 거고요.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학교 내신이에요. 그래서 생기부라고 통칭을 하는 내신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지금 제가 앞에 제목을 전략이라고 썼는데, 전략이라 하면 내 실력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실력은 수능이나 대학에서 보는 논술이나 면접이나 이런 걸로는 사실 실력보다 더 좋게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은 시험지를 보고 어쨌든 선발을 하는 개념인 거고, 내신은 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고 내신 시험 문제 난이도도 다르고 다니는 학교 아이들의 그 학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다니면 내신 따기가 어려운 거고, 학교 수준이 조금 낮다. 그러면 난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내신을 받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결국은 전략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1차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고요. 특히나 28년은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이제 제도상의 큰 변화가 있는 해라고 볼 수가 있고, 퍼센트도 지금 1등급 이 이제 4%였거든요. 9등급제에서는. 근데 1등급이 10%로 바뀌면서 현재 2등급까지가 11%인데 거의 2등급에 준하는 학생들이 모두 1등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한 학생이면 내신을 1등급대로 진입하는 거를 누구나 목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도래를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해 놓은 창체, 세특, 행특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학생부 안에 들어가는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글자로 서술이 된 부분들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특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뭐 국어는 어떻고 과학은 이 학생이 물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뭐 화학은 어떤 쪽에 실험을 할 때 흥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창체는 동아리, 봉사, 학습활동 요거 빼고 나머지 뭐 기타 활동들이 다 창체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자율활동, 뭐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요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행특은 쉽게 얘기하면 담임 선생님이 종합 의견, 중학교 때도 이제 나오는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종합돼서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공동체 의식이 어느 정도로 이제 좋은 학생이어서 뭐 많이 참여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실제로 대학 전형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뭐 30%, 20% 반영한다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결국은 골고루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면서 가실 필요는 있는 거고, 그래도 이 모든 네 가지 이제 뭐 등급, 그다음에 창체, 세특, 행특 이런 것 중에서는 결국은 등급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건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안에서 내가 상위 10% 안에 전 과목이 좀 들어갈 확률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수시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치대나 이런 데를 목표로 하는 메디컬이 목표인 학생들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내신이 나와야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00명 기준일 때 4%면 8등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20명까지가 1등급이 돼버리면 정규 20등까지니까 1등급이 굉장히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죠. 이 상황에서 만점이 안 나오고 의대를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9등급자 하에서도 뭐 의대 내신은 한 1.2등급 이내인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선택을 할 때 학교 분위기나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등급을 이 학교에서 받을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체크를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동네에 보면은 내신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원들에서 각 학교별 출제 경향들이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수학을 휘문고를 갔을 때 1등급을 할 수 있겠느냐? 휘문고까지는 쉽지 않겠다. 이 정도 학교로 낮췄을 때는 풀만한가? 요런 경향들을 파악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학교별 설명 같은 거를 보면 학교별로 뭐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에 대한 난이도 얘기도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회 때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 자체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시는 거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아이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학교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뭐 서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세특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학교 선택을 하실 때.
그리고 지금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이수교과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이렇게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공통국어, 공통국어 2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의 고1 때 배우는 국어 과목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일반 선택에 나와 있는 영어나 요런 것들도 거의 유사할 것 같고 이제 이름은 바뀌었지만 수학 상하에서 뭐 공동수학 1, 2 요렇게 바뀌어 있는 건 고1 로 들어가 있고요. 대수나 미적분이나 확통 요게 지금의 수원수2 확률과 통계랑 같은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마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선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하고 이제 다른 거는 정시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수능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통합과학, 통합사회 5과목 한국사까지 해서 다 똑같이 보게 됐잖아요. 결국은 정시에서는 진짜 문이과 계열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시는 내가 선택해서 어떤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물리를 잘 이수를 했고 물리 2에 해당되는 과목을 2과목이나 들었고 일반 물리나 요런 고급 물리까지 거의 이제 섭렵하게 고급 물리까지 들었다. 요런 학생들이 있는 거고 나는 물리 1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안 했다. 요 수준의 학생들이 있다면 내신이 같을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내신이 완화되기 때문에 좀 동점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건지는 사실 뻔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수능에서는 과목이 간소화되고 같이 통합형으로 가는 게 지금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고 수시에서는 결국은 내가 수능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아서 수시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신에서 2학년, 3학년 때 이수할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좀 예습을 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좀 하실 필요는 오히려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은 고3 때 들어가는 2 과목들, 과학, 뭐 물리 2, 화학 2 이런 과목들이 ABCD 절대평가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2028학년도부터는 전 과목이 다 등급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일부 과목들만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한 요 과목들만 이제 등급이 안 나오고 이제 절대평가로 나오는데 사실 비중이 있는 과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확통까지 수능에서 보는 것까지만 들었냐 아니면 미적분하고 기하도 듣고 심화수학도 들었냐 이 차이를 이제 수시에서는 결국은 평가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현재 9등급제에서도 이게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28년도부터는 얘들이 더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게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에서 통과하는 아이들의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변별을 들 수 있는 부분이 면접도 있을 것이고 수능 강화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강화는 과목에서 얘가 얼마나 어려운 과목들을 이수했느냐, 그거에 대한 등급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입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포인트가. 그래서 조금 최상위권, 메디컬 뭐 이런 데까지 다 노리는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이런 게 수능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수학 1, 2나 확통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기하라든지 뒤에 이제 과학 2에 해당되는 과목들도 가능하다면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 보면 진로 선택에 보면 전문 수학, 이산 수학, 고급 내수, 고급 미적분, 고급 기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들을 때 내가 물리학을 안 듣고 고급 물리학을 듣거나 앞에 미적분을 안 듣고 고급 미적분을 듣거나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순서대로밖에 이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학교를 어느 정도 과를 지원을 할 건가, 이 과에서 필요한 과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26년도 올해 기준으로 서울대에서도 전공 연계 교과목 이수라고 해서 이런 것들 좀 듣고 오세요라고 정해주는 과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전기정보공학부는 물리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 과목들을 사실 다 듣고 있어요. 물투는 안 듣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듣고 있거든요. 물투도 사실 들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지금은 절대평가니까. 아이들이 과목 부담이 지금 없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런 과목들이 이름은 좀 바뀔 거지만 이런 과목들이 결국 다 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어려운 과목들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대부분 잘하는 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이제 물리학 2를 선택하는 애들이 만약에 한
10명이나 15명이 되는데 내가 전교 한 25등이에요. 근데 보니까 전교 1등부터 한 10등까지가 거의 다 물리투를 선택했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1등급 인원이 나까지 안 오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선행도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과목 듣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너무 무리하게 심화 과목을 듣는 걸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1등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하고, 성적이 좋거나 좀 높은 단계의 학교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과목을 듣지 않고 만점만 나와가지고는 경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뒤로 갔을 때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건 서울대 아니어도 여러 학교에 보면은 전공 연계에서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면 좋을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이제 의학 계열, 그다음에 상경 계열, 그리고 이제 뭐 요렇게 예시를 들어 놨는데, 뭐 요런 식으로 각자 학생들이 듣는 과목들이 다 달라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요걸 듣고 전교 2등은 이걸 듣고 있고 전교 15등은 이걸 듣는데, 그걸 누가 다 듣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0 동점자가 많아지면 원점수 기준으로 학교에선 추천 인원을 끊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가 되면서 1등급 인원은 늘어나서 내신 따기는 훨씬 쉬워진 것은 맞지만, 결국은 학교별 추천 인원이라든지 원서를 쓸 때는 석차별로 인원을 몇 명까지 끊어서 쓸 확률이 커요. 원서를 쓴다고 해도 또 다 붙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하고 제도가 많이 바뀌는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원서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조금 타이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분 같은 거 들으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문과라고 하더라도 이제 권장 과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이런 식으로 원점수가 쭉 이렇게 뜨고요. 옆에 보면 등급이 뜰 거고, 이제 과목 평균이나 수강자 수 이런 식으로 다 성적표가 나중에 나올 텐데, 이게 밑에 보면 원점수 평균이 나와 있어요. 원점수 평균이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똑같이 1.0, 지금은 사실 1.0 만점에 한 학교에 몇 명이 잘 없어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조금 뭐 1명이나 많아도 2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8명이 만약 1.0 만점이 나왔다. 그럼 이 아이들을 서울대도 추천 인원이 이제 3명이면 3명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점수 커트로 끊게 되겠죠. 원점수가 표기가 될 거고 표준 편차는 표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학교별로 이 학교의 난이도가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학교 유불리가 좀 없어질 수 있고요. 특목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원점수 기준에서 좀 원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당연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없어지긴 하지만 A를, 그러니까 1등급 인원을 몇 명이나 줬냐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100점을 막 무작정 퍼줘가지고 우리 학교 애들은 1등급을 엄청 많이 만든다 이런 것도 학교 측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풀리기식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보다 뭐 정말 0.1점 차이로 1등급을 놓치는 상황만 좀 좋아지는 거고요. 네, 1등급이 나올 확률이 커지는 거고, 나머지 상황은 원서를 쓰거나 이럴 때는 동점 인원이 늘어나서 2단계에서 면접이 좀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교과목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을 많이 보게 된다든지, 그리고 수능 최저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이제 2차적인 어떤 장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좀 좋은 학교, 고교 선택을 할 때 1등급 인원수가 몇 명까지냐.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당연히 유리할 수 있겠죠. 한 학년에 뭐 300명이 있는 학교가 10%면 30등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건데, 우리 학교가 120명밖에 없으면 12등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은 게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과목이 어떤 식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지,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선행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학교를 지나치게 또 낮췄을 때는 우리 학교에 이 과목을 들을 만한 학생이 너무 없어서 폐강이 되거나, 뭐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학교 애들하고 같이. 근데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과에 맞춰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커리큘럼이 이 학교에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교를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수시 중심인지 정시 중심인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중심의 학교라는 거는 우리 학교 애들이 수능을 못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신 교과가 아니면 좋은 학교를 못 갈 수 있으니까 내신 등급 따기가 좀 유리한 상황이 될 거고, 정규권에 몰려있는 학생들이 이제 세특이라든지 행특 같은 걸 잘 받아갈 수 있게 학교에서 조금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시 중심의 학교들은 사실 정시를 더 추구한다기보다는 우리 학교 대신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애들의 인원수가 극도로 적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한 학생이 한 과목을 독점적으로 만점에 가까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순위가 바뀌어요. 그럼 한 학생이 1.0에 가깝게 내신이 딱 잘 나와야지 얘네를 실적을 낼 수가 있는데 전교 1등이 5,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이 4개가 섞여서 1.3등급이 나와요. 그럼 얘네 학교는 어쨌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불리하다 보면 수시로 들어가는 애들이 또 이제 있긴 있지만 인원수나 이런 거에서 내신이 깔끔하게 1.0 만점이 나오는 애들 적다 보니까 수능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치중하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대표적인 학교들이고, 뭐 사실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열심히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일단 입학하기 전에 상당한 수준의 수능 성적을 좀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신다면 이제 정시 중심의 학교든 수시 중심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국어나 영어나 수학 실력에 있어서 단지 내신에서만 커버될 수 있는 실력인가 아니면 수능까지도 잘 나올 수 있는 실력인가 이런 것들을 갖고 평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고등학교로 갈 때는 내가 학교 내신은 국어에서 늘 중학교 때도 100점 가까이 나왔고 잘 나왔는데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한 70점밖에 안 나온다. 중3 시점에서. 그러면 사실 국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시에서 얘가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정시가 더 유리한 학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학교를 고를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내가 수학이 어려운 문제는 거의 못 푸는데 쉬운 문제 위주로만 해서 내신만 잘 나왔었다.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를 풀어보니까 4점짜리 문제를 손을 못 대겠고 시중 교재에서도 어려운 단계의 교재들은 되게 많이 틀린다. 그럼 얘는 사실 수능 수학에서 나중에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고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학교를 좋은 데 써버리면 고등학교에서 내신 따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정시도 생각보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시 정시가 둘 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시를 위해서 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는 어쨌든 수시는 석차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 원서를 쓸 때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전교 10위권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 전교 20위권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전교 259등이 수시를 좋은 데를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범위 안에 있는 학교를 가서 근데 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수능 성적을 많이 준비를 하고 국영수를 이제 심화학습을 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까지 노력을 해서 들어가면 정시에서 나올 수능 성적을 좀 안정화시켜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신도 수능이 좋은 애들이 더 잘 나오는 구조예요. 고등학생들은. 평균 점수가 중학교 때는 보통 80점대인데 고등학교는 평균 점수가 50, 60점대거든요. 그런데도 95점, 96점, 97점 이렇게 나와야지 1등급이 나와요. 지금 9등급제에서. 근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만점 가까이 과목별 성적이 나와야지만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공부를 중학교 때 이제 내신 기간에만 살짝 해가지고 좀 점수를 잘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만 신경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뭐 과학, 뭐 사회까지 포함해서 요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연계가 돼서 수능 성적에서 기초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지 반드시 그 전에 체크를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과목별로 이제 내신 대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국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내신이랑 수능이 모두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죠. 이제 이름은 국어 안에서 여러 개로 이제 쪼개져서 과목이 더 있을 거고요. 내신 범위가 뭐 교과서든 프린트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모의고사나 부교재에서 수능식의 지문이 추가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외부 지문이랑 연계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범위가 좀 넓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응용이 안 되는 부분에 새로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좀 당황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능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애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풀었을 때 이제 이거를 맞출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시험 대비는 시험 대비대로 암기도 하셔야 되고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신 이전에 조금 수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해두고 사실 문법 같은 경우도 공부가 좀 미리 되어 있으면 내신 국어에도 문법이 나오고 또 수능에도 문법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내신에서는 몇 작품이 딱 찍어서 나와요. 이거 요번에 4개가 포함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수능은 사실 랜덤으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우선해서 먼저 한 상태에서 내신 때 이게 나오면 이거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내신하고 수능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학 시리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작품 해설이 위주로 나와 있는 시리즈들을 사서
좀 미리 공부를 하거나 만약에 고등학교에 이미 진학을 한 상태라면 내신 끝나고 이제 그 이후의 기간 조금 여유 있는 기간 이용해서 문학 작품을 충분히 봐두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경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얘기해 주는 포인트를 갖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3 정도 되면은 대부분 EBS랑 연계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2 겨울방학 때 이제 EBS가 방학 때 출시가 되면 그때 조금 미리 사서 내신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가 좀 도움이 될 거고, 이건 결국 수능하고도 다 연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우리 학교에서 정해주는 그 분량 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3이 다가오면은 수능이랑 연계를 해서 기출하고 이제 EBS랑 연계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어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문학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폭넓은 작품 공부를 해서 내신에서 커버하는 형식으로 거꾸로 가시는 게 맞고요. 비문학은 뭐 중학교 기간에는 경제나 정치나 법, 철학 요런 부분들 좀 비문학에 대한 제재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 내신할 때는 내신에 또 주어져 있는 범위를 갖고 분석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문법은 조금 미리 하고 들어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사실 영어는 수능에서 제일 걱정을 안 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이. 왜냐면 일단 영어는 등급제고요. 지금 현재 수능에서도. 근데 내신에서는 좀 복병인 과목이긴 해요. 수능 성적이랑 내신이랑 거의 비례해서 나오는 과목이 아닌 과목 중에 하나고, 영어가 조금 범위도 많고, 수학하고 다른 점은 수학은 공부가 많이 되어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실 시간 투자를 조금 적게 해도 시험 대비가 좀 가능한 반면에, 영어는 내가 영어 성적이 되게 좋고 실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험 범위를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거나 물리적으로 시간 투자가 많이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전체를 다 등급이 잘 나오게 하려면 수학이나 과학처럼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과목들을 좀 미리 해두시고, 영어는 진짜 범위가 나와서 스타트하면 그때 외워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1, 2, 3과 순서대로 안 나가고 미리 공부해볼까 봐 1과 6과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2과 8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셔서 직전에 거의 대비를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고, 그래도 팁이 있다면 직전에 하더라도 어휘나 문법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내신 대비가 훨씬 수월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내신에서 나오는 어휘가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문법 위주의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문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들은 문법을 고등 문법이나 중등 문법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등에서 나오는 좀 어려운 문법책을 시간을 두고 좀 완벽하게 공부해서 고등학교 내신을 미리 대비하고, 고등학교 내신에 나오는 문법은 이제 그때 가서 열심히 외우고 분석하면서 문법적인 적용을 해보고 서술형을 연습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학군지에서 영어가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수능에서 영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수능식으로 나와가지고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내거든요. 만약에 뭐 고르는 문제도 2개를 고르시오가 아니라 2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알 수 없는데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결국은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교과서 어휘보다는 좀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내신할 때 어휘를 어려워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학교 스타일상 영영사전식 풀이 뭐 문제를 낸다든지, 선생님이 얘기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제 써야 된다든지 이런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때 이런 건 잘 들어놔야 될 것 같고, 수능에서 독해랑 어휘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이제 독해나 이런 문제들을 문법화시켜서 많이 이제 내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이제 외부 지문이 영어가 출제가 됐을 때도 좀 무리 없이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하는 준비는 독해력을 높여 놓으면서 문법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어휘를 많이 해 두어야지 사실 독해든 문법이든 다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변형되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어휘 싸움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사실 수능 영어는 좀 편하게 가실 수가 있고, 내신은 이거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나오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영어 시간에 투자를 했을 때 바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두시면 이제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뭐 누가 이제 얘기할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고3 때까지 거의 모든 내신이 다 등급제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가려면 결국은 어려운 수학 과목들까지 이수해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가 중학생이라면 본인이 어느 정도 선행을 하거나 심화를 하고 있을 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진도만 빨리 나갔는데 막상 뭐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교재를 풀어도 너무 많이 틀린다. 그럼 사실 선행이 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학년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를 풀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중학교 내신할 때도 우리 학교 내신이 쉬워도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그 단원을 공부해 놓는 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고등학교를 갔을 때도 내가 우리 학교 내신이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러면 얘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어차피 내신이든 수능 둘 다 받아야 되는데 내신 정도의 난이도에만 맞춰서 너무 쉽게 공부해 두면 수능 점수가 결국 안 나오게 되니까 수시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정도의 내신을 땄다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내신은 다행히 내가 만점 받는데 좀 편안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수능은 내가 알아서 따로 준비한다. 근데 알아서 준비하는 가운데 학교 내신이랑 연계되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는 게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공동수학 1, 2, 지금의 수학 상하에 해당되는 과목이고, 이제 고1 내신에 다 포함이 되는 과목이라서 실질적으로 수능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고1 내신이 다 걸려 있고, 이게 결국은 뒤로 넘어가는 뭐 대수, 미적분, 확통, 요게 지금의 수학 1, 2 확통이거든요.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고1 수학은 내신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고1 내신을 망쳐가지고 고2, 고3 내신을 살릴 수도 없을 만큼 망쳤다, 그러면 사실 수시가 현실적으로 좋은 학교를 지원을 못하게 되죠.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수, 미적분, 확통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놨다고 해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뒤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공동수학 1, 2를 완벽하게 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밑에가 잘 되어 있어야지 뒤로도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대수, 미적분, 확통까지 쭉 연결해서 이 세 과목은 다 고2 내신, 고3 내신이 걸려 있고 수능에서 메인 과목이기 때문에 뭐 중요도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수시를 포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 내신을 애들이 열심히 안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2랑 기하. 지금의 현재 미적분하고 기하에 해당되는 과목인데, 현재는 지금 고3 내신만 여기에 걸려 있는데, 수능에서는 출제가 안 되죠, 2028학년도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상위권 싸움으로 갈 거예요. 이 과목들을 내신에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애들은 어차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일 거고, 수능도 잘 볼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지만 우리 학교 전교권일 학생들이 크죠. 그럼 내신이 당연히 치열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고1 내신을 망쳐서 수시가 포기다, 그러면 이 과목들을 버릴 확률이 크죠. 앞에 2학년 때 들어가는 과목은 수시를 망쳐도 수능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는 거고, 이런 과목들은 당연히 버릴 거예요. 그럼 상위권들만 남아서 내신 등급 따기가 수월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수학 1, 2 확통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적분 기하도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수시에서 변수가 될 것이다,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이제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목표가 높으실 텐데, 수학 전문 교과, 전문 수학, 이산 수학, 고급 수학 뭐 요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극상위권 목표라면 챙기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고요. 1.0 만점자가 되게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1차적인 변별은 과목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대치동에서는 오히려 이제 바뀌는 제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절평으로 갔을 때는 기하 같은 것도 조금만 하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정말 내신에서 이걸 살려야 되는 과목이 돼버리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상위권 같은 경우 더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지금 고교학점제 본격적으로 안 하는 지금 학년들 같은 경우도 메이저 의대 가는 학생들은 뭐 고급 수학이나 이런 것들 일반고에서 듣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물론 특목은 더 많이 듣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은 통합과학으로 내신 수능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고, 뒤에 물리, 화학, 생명, 지학, 이거는 지금 이제 물화생지 원으로 통칭하는 네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내신에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뭐 이 중에서 하나씩 물리를 빼든 지학을 빼든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 선택 과목, 현재 물화생지 1에 해당되는 요런 과목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2에 해당되는 과목들, 요런 과목들이 이제 이름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 이런 식으로 쪼개져요.
이제 한 2과목씩 쪼개져서 나올 건데 물리 2개, 뭐 화학 2개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내가 만약에 화학이나 관련된 과를 갈 거다. 그럼 이제 이런 과목들을 듣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현재로 치면은 그냥 화투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고3 때 내신으로 들으려면 사실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전교권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할 건데 내가 이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등급이 너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예습 정도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면 수학처럼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고급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의대 쓰는 애들이 많이 이제 선택해서 들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결국은 내신 수능에서 모두 출제되는 과목은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학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공통 과학에서 물리랑 화학이랑 생물이랑 이런 부분들이 뒤에 1, 2에 연결되는 단원들인데 그런 부분들 특별히 중점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공에 대한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과학이 또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이제 그 내용적으로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뭐 잘 활용을 하시거나 실험 같은 것도 활용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는 통합사에 이제 수능에 출제되기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내신 수능이 모두 등급으로 고1 때 등급으로 나올 거고 수능에서는 이제 통합사회로 시험을 문이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보게 될 거고 지금까지는 조금 비주류 과목이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뭐 계열별로 뭐 상경계를 가겠다. 그럼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법이나 정치 이런 거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 팁으로 드리면 수능을 어차피 모두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 비문학하고 사회의 연계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뭐 철학이나 경제나 요런 정치나 법이나 요런 부분들을 약간 미리 공부를 해두면 통합사회랑 국어 비문학이 같이 좀 준비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접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치만 국영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국영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간을 길게 두고 한국사나 사회 같은 경우는 같이 꾸준하게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챙기시면 될 거.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에 대한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내신 등급은 생각보다 따기가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미리 직전에 암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고 내용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역사를 좀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급하게 암기하는 거에 좀 취약하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강의를 좀 길게 들으면서 좀 깊게 이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과목별로는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시랑 정시에서 정시는 전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모두 다 똑같이 봐요. 결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석차 순대로 전원 점수가 9등급제로 다 표기가 되고요.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내신 등급을 갖고 대학에 따로 지원을 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1.0 만점을 받고 전교 2등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옆에 B 학교에 가면은 전교 한 20등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전교 20등보다는 전교 1등이 나은 거예요. 이런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내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실력이 좋으면 좋은 학교로 가도 되겠죠. 그 학교에서도 어차피 상위 10%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굳이 학교를 너무 낮추실 이유도 없는 거기 때문에 내 실력을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정도까지 확실하게 수능까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학생이면 고등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정도를 시간 맞춰서 한번 풀어보시면 물론 지금은 다 못 맞겠지만 대체적인 어떤 레벨이 나와요. 그 레벨 안에서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사실 선행이 많이 되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지역은 이 점수가 좋은 아이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런 아이들이 좋은 고등학교에 많이 가면 그 고등학교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신은 당연히 더 어렵게 출제가 돼요. 얘네들을 갖고 등급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준을 결정하는 거는 수능 성적이에요. 이 수능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는 내신이 치열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되는 거라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 대신 내신에 대한 이점이 생기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대비는 중학교 때는 결국은 긴 호흡을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사회, 한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를 하면서 내신 중학교 때 거를 관리를 잘하는 연습을 하셔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좋은 학교 선택을 하시고 가서는 시간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웬만하면 1등급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별로 나와 있는 이런 뭐
난이도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가서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실력이 있다면. 요런 부분들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